현직 국무총리와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두 사람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서 근거 없이 한 말씀을 듣고 사퇴라는 문제를 입에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 며칠 팩트체크를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김필규 기자가 팩트체크로 준비를 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아무튼 현직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도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또 총리 본인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수사에 앞서서 총리직을 내려놔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지금 관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부분을 짚어보죠. 김필규 기자, 예. 총리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만큼 이제 수사의 공정성을 놓고 볼 때 특히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자기 밑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늘 보고를 받는 것이 자기를 수사하는데 자기가 보고받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한 달 전에 있었던 이완구 총리의 기자회견 장면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예. 부패에 관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완구 총리가 포스코 사태나 자원외교 비리 등을 두고 부패와의 전쟁, 이 담화문을 발표한 자리였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뒤에 보시면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서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딱 저 장면이 잡혔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장면이 이제 우려가 나오는 대목인 건데요.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경우에는요.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죠. 그러면 그 수사 내용은요. 검찰총장을 거쳐서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그 내용이 전달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서울대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수사 대상이 법무부 장관의 상관이자 대학 동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 테니까 차라리 총리가 물러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내놓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쪽은 어떤 논리입니까? 예, 먼저 이 총리 본인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죠. 근거 없는 메모나 진술 한마디로 이 막중한 총리직을 내놓느냐 마느냐 할 수 없다라면서 사퇴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건데요. 예.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총리의 이야기대로 사퇴까지 요구하는 거는 무리라는 전문가 이야기도 있어서 들어봤습니다.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 해가지고 물러나라라는 것은 좀 현재로서는 의혹이 있는 단계인데 모든 그 행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은 의혹이 수사는 해야 되지만 무죄 추정 원칙 그리고 또 상권 분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좀 지나치게 어떤 정치적으로 해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이건 이제 일종의 신중론인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중간 어디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사퇴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잠시간의 직무정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 그런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이 어차피 상관이면서 임면권자인데 사퇴까지 아니더라도 총리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또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법상으로 직무 정지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더라 이렇게 또 정리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해임을 해버리는 것은 가능해도 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은 법에 없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예.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는 법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들어보시죠. 예. 국가공무원법에서도 직무정지라든지 직위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공무원 때도 이렇게 적용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법이 없다고 할 수는 있는데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가 있도록 규정을 해놨거든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그 업무의 한 부분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법과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리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잠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국무총리 탄핵 소추에 의해서 업무를 중지시킨다라든가. 근데 이거는 사실 여당이 다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쉬워 보이진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중지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권에서 총리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소 나온다고 할지라도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내일 박근혜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떠납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 국무총리를 예를 들면 뭐 업무를 정지시켜 놓고 갈 수 있겠느냐? 자신의 대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에 이제 없으면은요, 국무총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요. 국무총리가 만약에 또 없으면 순서대로 이제 부총리 또 이렇게 장관 순서대로 그 자리를 맡게 됩니다. 지금 경제부총리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 이제 드릴 건데요. 일단 대통령이 이제 10일 일정으로 순방을 가죠. 국무총리가 만약에 뭐 해임되거나 직무정지가 된다고 하면은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데 오늘 G20 경제장관 회의차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황우여 사회부총리에게까지 그 권한이 위임될 수가 있는 건데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국무총리직을 유지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 유지를 하더라도 당장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은 그동안 과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참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면서 이런 상황을 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현직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한 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리로 있는 상태에서. 예, 일단 이탈리아가 워낙에 이 정치권 부패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탈리아 경우에는 검찰이 현직 총리를 수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혐의도 뭐 탈세나 미성년자 성매매 이렇게 다양했는데요. 예. 검찰이 실제 현직 총리를 기소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경우에도요. 6년 전 검찰이 현직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위장 정치연금 의혹으로 수사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검찰이 행정부 소속이 아닌 사법부 소속입니다. 그 총리가 보고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또 현직 총리를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일본의 경우에도요. 도쿄지검 특수부라고 있어서 오랜 기간 독립적으로 최고위층의 비리 수사를 전담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논란에 휘말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배경들 때문에 수사 대상이 현직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 그렇게 보자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총리를 이렇게 수사함에 있어서 어떤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장치가 지금 없다.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예,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셈인데요. 예.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업이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완구 총리가 담화문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자, 그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수사가 끝난 후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걸 텐데요. 자, 그러려면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일지 이 총리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필규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